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으로 정부는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들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안동 도산면의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411년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예안향교는 화재로 소실되거나 이전된 적이 없이 원래 자리를 지켜왔으며 안동댐 건설 당시에도 수모를 피하며 장소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안향교는 일반적인 향교와 달리 지형에 따라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2개의 축으로 배치된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성전에서는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건축 흔적이 확인됐으며 각기둥과 원기둥을 함께 사용하고 고식 창호 기법을 적용하는 등 건축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안동시가 보유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모두 114건으로 늘었습니다. 안동시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도산면 선성현 문화단지에서 가족체험 행사 내 친구 톳제비와 함께하는 여름 나들이를 엽니다. 도산면에 전해지는 톳제비 건들바위 설화와 선성현 문화단지의 자연문화자원을 결합해 만든 행사로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천렵 체험을 비롯해 톳제비 미션, 부채와 가면 만들기,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14일부터는 버블쇼와 탈놀이, 풍선 공연 등이 이어지고 14일과 15일 저녁에는 어린이를 위한 EDM 파티도 열립니다. 안동 낙동강변의 실개천 물길공원에서 1m가 넘는 구렁이가 발견돼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쯤 공원 내 물길에서 길이 약 1.5m의 구렁이가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던 시민들은 구렁이를 발견하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렁이를 포획한 뒤 인근 야산에 방사했습니다. 구렁이는 독이 없는 뱀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보호종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비뇨의학과 진료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진료는 매월 2차례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번 달은 오는 29일 진료합니다. 청송군은 고령화에 따라 배뇨장애와 전립선 질환 등 비뇨기 질환의 진료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진료 신설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466명으로 초등교사 192명, 중등교사 117명, 유치원 교사 51명, 특수교사 39명, 전문상담교사 24명, 보건교사 17명, 영양교사 16명, 사서교사 10명입니다. 시험은 초등의 경우 11월 7일 제1차 시험,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2차 시험이 예정돼 있고 중등은 11월 28일 제1차 시험, 내년 14일과 20일, 21일에 제2차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라며 최종 선발 분야와 인원, 시험 세부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은 이른바 마른 장마의 여파로 가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계곡마저 말라붙으면서 농촌과 관광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을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힙니다. 친구들과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부모 손을 잡고 물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 도심 물놀이장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5도를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다소 내려갔어도 불볕 더위는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마치 실외기 바람을 맞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차로 다니니까 몰랐는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잠깐씩 내릴 때 너무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촌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평균 농업용 저수율은 6일 기준 37.5%로 평년 대비 52.2%를 크게 밑돌고 밀양은 저수율이 6일 기준 30.3%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계곡도 메말랐습니다. 물이 흐르던 자리는 거대한 돌밭으로 변했고 피서객도 지난해보다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남도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관정 개발, 양수기와 급수 장비 지원, 살수차 운영 등 긴급 용수 확보 사업에 투입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추가적으로 7개 시군 이외에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가뭄 대책비로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또 폭염과 또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지난 6일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고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속에 경남 전역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업은 물론 도민들의 일상까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가뭄 피해는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산동네 마을들은 폭염에 물 걱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줄기가 말라버리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마을. 마을의 공동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끌어다 씁니다. 공동 물탱크에 물을 모아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로 옮겨 쓰는 방식인데 최근 폭염에 이마저 말라붙었습니다. 올여름 비도 적었던 데다 극한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마을 하천입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이처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인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입니다. 집집마다 놓인 소형 물탱크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닥에 남은 물이 전부입니다.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어 일상생활이 중단된 상황. 이게 시작된 건 한 2달 전에부터인데 지금 심한 거는 물 한 방울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는 한 20일 정도 됐어요. 마실 물이 있고 살아야 되지 우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몸도 좀 씻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속옷을 못 씻고 있어요. 보다 못한 지자체와 소방이 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소방차가 호스를 늘어뜨리고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물탱크차 6톤짜리 한 대, 4톤짜리 한 대, 2대를 활용해서 30톤 공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운 물도 타는 듯한 더위 앞에서는 며칠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물 공급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으로서는 우리 마을 분들이 다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위에 더해 주민들은 물 한 방울까지 아껴야 하는 유난히 혹독한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재난급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다 넘어진 80대가 쓰러진 채 방치돼 숨지는 등 고령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도로변.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8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 옆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중 휠체어에서 넘어져 폭염 속 도로에 2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2도를 넘었고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밭이나 길가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시작 시간대에 가서 차를 동하시는 거랑 재난방송이나 마을방송 같은 걸로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25명으로 늘었고 누적 환자는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보내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한 상황. 사망자 발생 중에 텃밭에서 아침에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 80세 이상 농업인들에 대한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의식이 의려지거나 경련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큰 혈관 부위에 찬물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면 폐렴까지 생겨 더 위험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폭염과 가뭄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은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찜통 더위에 충남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돼지와 닭 등 가축은 4만 8천여 마리. 농가에서는 분무시설과 대형 선풍기를 총동원해 체온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분무하고 안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선풍기하고 그런 거 위에는 뭐 달리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대야로 밤에도 고온이 유지되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선풍기 등 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가축 피해를 막자니 전기세 폭탄이 무섭고 장치를 끄자니 집단 폐사가 우려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선풍기를 끄고 온도를 조절하면 선풍기가 좀 멈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원체 막 더우니까 밤에도 선풍기를 멈추질 않고 자동 센서를 해놔도 사용량이 많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은 거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자체에 공식 접수된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강한 햇빛과 고온의 열매가 타들어가는 과수 일소 현상과 벼 조기 출수 등 농작물 전반에 생육 장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출수가 된다든지 또 원예작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과수 같은 건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분 유지와 기온 상승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계속 유지하시고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볏짚 등으로 토양을 피복해 주셔가지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힘겨운 사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은 바다 사정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양식장에서는 끓는 바다를 이기지 못한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수온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충남 구매항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조피볼락들이 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로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은 뜰채로 죽은 물고기를 연신 건져냅니다. 차광막을 덮어 씌우고 액화산소도 투입했지만 오르는 수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 고수온 경보는 28도 이상의 바닷물 온도가 사흘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천수만은 지난해보다 25일이나 일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간은 모두 9곳,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수는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양식장 일이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예. 상황은 전남 광주 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완도의 넙지 양식장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12개 어가에서 11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수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 위해 양식 어류를 바다로 풀어주는 긴급 방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상청은 지속적인 폭염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연안의 높은 수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배 늘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를 유도하고 피해 복구비에는 기존 취어 입직비에 더해 사료비와 인건비 등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버티기 어려운 그런 해역에 있는 양식장들은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수온에 강한 품종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방과 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더위 속 양식어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원 지역에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섰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로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모자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아침에 폭염경보도 뜬 거 봤는데 확실히 햇빛이 좀 쨍쨍한 것 같고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춘천 횡성 홍천은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면서 강원 지역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해 영서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물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데 시원한 데 와서 저런 미끄럼틀 같은 것도 타고 되게 재밌어요. 주방에 있을 때보다 바깥이 더 더워요. 차라리 가게 주방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은 주말 사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30도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